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의 도의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면서 결국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찬반 단체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며 갈등은 여전합니다. 심각한 집안 치마로 김해 골든루트 산단의 입주 기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골든루트 산단의 집안 치마를 두고 김해시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공단이 불량품을 팔았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오는 7월 예정됐던 마산 노분랜드 개장이 진입도로 공사와 놀이시설 안전점검 미완료로 9월로 또 연기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경남 교육의 뜨거운 감자인 경남 학생인권 조례안이 결국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찬반 단체들은 맞불 기자회견을 하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갈등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도 경남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경남 학생인권 조례. 이달 초 김지수 도의회 의장이 직권 상정을 포기했고 민주당 도의원들도 지난 24일 토론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부결된 안을 재추진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고 초중등 교육법에 근거한 학생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되어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데 대해 교육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도교육청에서도 조례 추진을 포기한 겁니다. 찬성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도의원들이 도민들을 배신했고 도교육청은 7월 상정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일찍 포기했다며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내년 총선에서 낙선 운동까지 경고했습니다. 재정의 권한도 여전히 도의회에 주어져 있다. 우리는 여야 도의원들이 정치적 계산만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현실적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반대 측은 조례 대신 교육 인권 경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경남도 교육청을 비판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학칙으로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모든 계획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박지원 교육감은 유감과 아집으로 일관하며 도민의 심판을 받을 인권조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새로운 추진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한다. 사실상 폐기를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반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경남 학생인권 조례. 상정 기한인 오는 7월 19일 경남도의회 제적위원 20명 이상의 동의로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면 자동 폐기가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골든루트 산단, 즉 황금뿔이라는 이름을 가진 김해 대표 산업단지입니다. 부산과 인접한 김해시 주촌면에 152만 제곱미터 규모로 의생명, 의료기기, 자동차 정비기기 생산단지가 모여 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골마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현장 취재했습니다. 때도 내려앉고 있거든요. 이거는 막 조례 실패작입니다. 운영자들은 사기를 당한 거거든요. 공단이 민행사상 무한 책임을 져요. 골든루트 산단의 한 공장. 평평해야 할 바닥이 마치 공사 중인 듯 구겨져 있습니다. 공장 건물 아래에는 철골 구조물만 남았고 건물을 받치고 있어야 할 흙들이 사라졌습니다. 땅이 꺼진 겁니다. 공장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집안이 침하된 모습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마치 지진이 난 것 같은 모습인데요. 이렇게 아스팔트 조각들이 흩뿌러져 있고 그리고 조금만 이동해 보면 묻혀 있어야 할 배관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지난 6년 동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산업단지 전체 집안이 내려앉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동에는 이제 파일을 박았기 때문에 파일에 의해서 지금 공장이 유지를 하고 있는데 파일을 안 박은 부분에서는 그 나머지는 다 자동 심화가 돼서 다 비어 있으니까 공동화가 이 전체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건물은 다리 위에 있는 집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땅이 어느 정도 내려앉은 걸까? 건물의 뼈대인 파일을 박아 지탱하고 있는 공장 바닥과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당에 높이차를 직접 재봤습니다. 공장 외벽의 어두운 부분만큼 마당이 내려앉은 건데 높이 차이는 약 32cm였습니다. 철근이 고스란히 드러난 다른 공장도 42cm 차이 납니다. 건물 아래가 90cm 가까이 텅 빈 곳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땅에 묻혀 있어야 할 소화전이 떠 있는 보지 못할 상황에 없었던 계단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직원들의 안전도 우려됩니다. 이 마당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보이지 않다 보니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중작물을 사용하는 이 업체는 사실은 알 수 없는 불안이 조금 생길 수가 있겠죠. 직원들의 안전을 생각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더 심각한 곳도 있습니다. 산업용 밸브를 만드는 이정용 씨의 공장 바닥은 물결치고 있었습니다. 자재를 옮기는 수레를 손에서 놓으면 미끄러져 내려갈 정도입니다. 아니 공장이 파도를 치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파일 밑에 박은 데는 통기줄 저녁에는 그대로 다리를 유지하고 있고 그 밑에는 다 350mm, 400mm 내려앉았어요. 턴넬이 돼 있어, 턴넬이. 그렇게는 이게 지금 한 150톤 정도 들어갔죠, 세면이. 문제는 제품 생산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골든루트 산단에 들어간 업체들은 높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의료나 기계 분야가 많습니다. 정밀 작업을 위해서는 수평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바닥이 울퉁불퉁하다 보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리 없습니다. 높은 불량률로 제품 생산을 중단하길 수차례. 업체는 울며 겨자 먹기로 10cm 이상 차이 나는 바닥의 수평을 맞추기 위해 기계가 들어서는 곳마다 기초공사를 반복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4천여만 원. 하지만 기초공사 이후에도 바닥은 가뭄 피해를 입은 논밭 마냥 갈라지고 내려앉는 중입니다. 2m 통기초를 했거든요. 그래도 이 바닥 자체가 이 통기초 자체를 못 견디는 것 같아요. 5톤 정도 나가는 우리 기계인데 5톤을 못 견디고 거리 공사를 해도 지금 현재 내려앉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정도 수평이 더 내려앉으면은 이제 가동을 못 한다고 봐야 됩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집안 침하. 지난 4월 업체 5곳을 현장 조사했던 김혜 씨는 피해가 확산되자 긴급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 골든루트 산단 97개 기업체 중 집안 침하를 호소하는 업체는 절반에 가까운 46곳. 이 중 집안이 20cm 이상 침하된 업체는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개 기업 중 4곳은 심각한 수준인 겁니다. 집안 침하는 산단 아래쪽인 주천강 부근을 중심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되지 않고 산단 전반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마쳤으니까 한국산업단지공단에다가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라 이렇게 요구를 갖다가 어저께 했습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더 침하가 될 것인지 예측이 안 되거든요. 대책이 수립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릴 거로 보이고 그리고 그 대책을 갖다가 이행하는데도 경비가 많이 들 겁니다. 도대체 왜 조성된 지 6년도 안 된 신규 산단에 이런 심각한 집안 침하가 발생했을까? 기업체들은 산단 조성 당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골든루트 산단은 과거 김해 평야 지역, 즉 낙동강 하류로 흘러들어온 부드러운 충적토가 쌓여 만들어진 연약 지반입니다. 이런 땅에 건물을 올리거나 산단을 조성하면 하중을 견디지 못해
집안이 내려앉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연약 집안을 개량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수직 배수로를 뚫어 지하수를 밖으로 뽑아내 집안을 견고하게 하는 PBD 공법이 있는데 골든루트 산단을 조성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공공기관과 도로에만 이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경제성이라든지 부지 공급 시기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개별 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게 또 하면 그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제 단지부에는 연약 집안 고려 없이 개별 기업은 수분양 기업이 알아서 판단할 수 있도록 이제 고려된 거죠. 실제로 분양 당시의 종람 확인서를 보니 공장 용지에 따른 지질, 지형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산단공에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집안 침하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산단공의 책임을 주장합니다. 6년까지 지금 현재도 내려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양 부지로서는 사실 못 쓴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는 도저히 실패작입니다. 그렇다면 토목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 촬영 영상을 보자마자 산단 입지로 부적합한 지형의 산업단지를 만들었으니 당연한 결과라 말합니다. 일반 공단으로서의 어떤 그 토질의 진해력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퇴적 토사 중에서도 점토력, 뻘이라든지 이 받쳐줄 수 없는 그런 연약 집안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산단으로 선정되었다 해도 충분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산단이 들어설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것을 맡긴 건 무책임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반 분양을 해서 다른 택지하고 다른 산업 토지 매입비보다 조금 싸다 해갖고 샀을 때 전체 건축비의 3분의 1이 지하에 들어가야 되는 웃지 못할 이런 곳을 산업 입지를 정했다는 것은 그 공단이 민행사상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최소한의 조치도 없이 분양했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입지부터 문제였다는 주장까지 불거지는 가운데 끊임없이 내려앉고 있는 골든루트 산단. 단순히 기업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만든 산업단지의 문제인 만큼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안 개량에 대해서 조치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들은 답을 해요. 그런데 그게 면책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더 심화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에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저희가 산단공 산자부를 통해서 이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시행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나서야 합니다. 또 산단 조성 승인권자였던 경남도와 관할 행정기관인 김해시도 관리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습해야 합니다. 산업단지 전체가 그 입지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공단이 무한 책임을 져야 되고 김해시가 적극적으로 그 공단 저희 경영자들을 대변해서 조절을 하고 이 어떤 생산에 지장 없게끔 그 토지의 매매가의 반이 넘더라도 지하공사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공단 기업체들은 피해보상 대책기구를 만들고 시행자인 산단공에 감사원 감사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초 에너지 저감형 녹색 산단에서 심각한 집안 침하 산단으로 전락한 골든루트 산업단지. 법적인 울타리 안에서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고 나서지 않는 가운데 지역 경제의 불씨를 살릴 기업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이렇게 골든루트 산단의 집안 침하는 납득하기 힘든 수준인데요. 김해시 의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공단이 불량품을 판매했고 산단을 승인해준 경남도와 방치한 김해시가 공범이란 지적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김해시 의회에서 골든 루트 산단과 관련해 가장 먼저 제기된 문제는 계약입니다. 상식을 넘어선 집안 침하가 일어난 산단의 공장 계약 자체가 사기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이정화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계약서에 연약 집안임을 알린 것으로 법적인 책임을 피해갔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불량품을 판 것이나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노예 계약서라고 봅니다. 이거 사기쳤습니다. 산단법에서 어떻게 1m 심화되는 그런 곳을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분양받고 거기다가 사업을 하겠어요. 이를 방치한 경남도와 김해시도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시가 산단공의 요청에 국가산업단지를 만들었고 경남도에서 준공 승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해에서 태어나고 본토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쪽이 그동안 청년의 기반이고 골치 아픈 곳입니다. 기업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그래 한 산단이 이래 엉터리 사기 기업 분양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도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김해시는 시행자인 산단공 측에서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문제를 풀기 위해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줬는데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공단에서는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방공학회라든지 다시 의뢰를 해서 조치를 하느냐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럼 그 돈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건 뭐 결국 산업단지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지 기약 없는 집안 치마의 늪에 빠진 골든 루트 산단. 공장 분양이 사기라는 지적까지 나온 가운데 관계 기관들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혜입니다. 오는 7월 예정됐던 마산 로봇랜드 개장이 9월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로봇랜드 진입도로인 국도 5호선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놀이시설 안전점검이 마무리되지 않아 개장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산 로봇랜드는 당초 올해 4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돼 왔지만 진입도로 개통 문제로 7월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3일부터 29일까지 스마트 팩토리 육성을 위해 독일을 방문합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7일 오전 8시 50분 시장실에서 김해시 현안을 점검하는 회의를 가집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후 5시 비즈니스 센터에서 북부지구 도시계획 활성화 사업 공모 중간 보고회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4시 거제시 체육관에서 진행되는 시와 시의회 간 친선 체육대회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전 10시 시청에서 진행되는 2019 상반기 퇴임식에 참석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3시 반 시장실에서 2019 문화재 야행 경매전 부루 이웃돕기 성금 기탁식을 갖습니다. 조근재 하만군수는 오전 11시 군청에서 진행되는 제32회 하만 아랍문화재위원회 결산총회에 참석합니다. 한정호 창경군수는 오전 10시 군청에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 결과 정리 및 강평에 참석합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오전 10시 10분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행사업 협약식을 갖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 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